안녕하세요. 기업 직장인 박자 투자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극적인 썸네일 어그로에 끌려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한 직장인이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글자가 조금 작은 것 같네요. 글자 크기를 18로 올리고 의도적인 크기는 아닙니다. 자, 일단은 박자 투자가 뭔지, 그 다음에 증빙을 해야 믿으니까요. 그 다음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시작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뭐 상황은 언제나 바뀌는 거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복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었는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데이트 주기를 좀 빠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뭐 본업을 하시는 일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뭐 약속이 있다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모종의 집안 가정사들로 인해서 뉴스나 어떤 새로운 사실에 대한 업데이트를 투자하시고 계시는 그런 거에 반영하지 못하고 계실 확률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그때그때 투자의 전략을 바꾸는 방법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분들이 주변 직장인들도 보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뭐 삼성전자 20만원, 30만원 간다더라 하면은 그 투자하는 금액도 뭐 적게는 뭐 몇십,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 단위 투자를 그냥 정말 아무 근거 없이 남들이 좋다니까, 남들이 간다니까 하면서 쏟아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걸 알아볼 시간이 없고, 일단은 투자는 하긴 해야겠고, 그런 약간 조급한 마음이 자신들이 모아놨던 그런 아까운 돈을 잘못된 투자의 길로 이끌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을 좀 떠먹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도 아끼고 빠르게 투자 방향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김선태 씨, 얼마 전 충주맨 김선태 씨가 이제 새로운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엄청나게 떡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럼 나도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저도 이제 주식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꽤나 도와주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 바로 일단은 박자 투자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박자 투자란 이제 금리 여러 가지의 그 변수들을 조합해서 최적점을 찾아내자가 이제 박자 투자의 그냥 근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 환율, 유가, 그 다음에 지정학, 기술, 유행, 테마, 해자, 지분 등등이 있고, 여기서 다들 뭐 아실 테니까 이것들은 앞으로 그런 설명을 함에 있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바탈리온 오일 제가 들어가게 된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죠. 바탈리온 오일은 제가 3.2달러에 들어가서 분할 매도를 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20대 20 중후반 그 정도 달러의 메이저 물량을 다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상당히 괜찮았고 한 7, 8배 정도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요거는 이제 캡처했던 키움증권 캡처했던 장면들이고, 요거를 들어가게 됐던 이유를 일단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2월 28일에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는데 그 직전에 들어갔습니다. 26, 7일에 나눠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3.2, 그 전에 들어갔나? 아무튼 뭐 그 전 일주일에 약간 나눠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들어갔던 이유는 이제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것이라는 거의 확신을 하고 들어갔던 거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한 1월 초중순부터 쭉 기었던 시세가 1월 말, 2월 초에 한번 분출을 했던 게 있습니다. 요거는 세력이 아마도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거의 침공할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먼저 시세를 줘서 개미들을 기존에 이제 1달러대 뭐 애매하게 물려있던 개미들 한번 털어내고 한 2, 3주 쭉 지지부진하게 이제 개미를 털어낸 작업을 하다가 이제 기사가 터지고 나서 시세를 분출한 후에 위쪽에서 물량을 털어내고 수익을 챙겼다 라는 차트적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석적인 이유로도 바탈리온 오일을 사는 게 굉장히 좋았다. 물론 이건 테마성이기 때문에 이 분석이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제 분석 포맥상에서의 바탈리온 오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제 섹터별로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박자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내러티브, 뭐 유행 기술이 있고, 그다음 재무적인 지표가 있고, 그다음 이제 화폐 가치에 대한 지표, 그다음 차트, 지정학적인 지표, 정책적인 지표, 기업 문화적인 지표를 보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가끔씩 인스턴트하게 들어가는 지표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섹터나 어떤 종목별로 가중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바탈리안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런 변수들의 가중치는 매우 낮습니다. 5 정도, 뭐 5에서 10 정도 사이인데 지정학적인 가중치 60을 줬어요. 사실상은 이건 소위 이제 잡주이기 때문에 시총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과 그런 테마성의 수급이 엄청나게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정학의 가중치를 거의 뭐 60에 주고 지정학적인 점수를 100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인 점수는 83점이 나왔고 지금 요런 그 표에 대한 점수나 그런 가중치 그런 결정하는 방법 앞으로 차차 다른 종목들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80점 정도가 넘으면은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고, 보통은 뭐 70점대 언저리, 뭐 6, 70점대 언저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50점, 60점 언더면은 투자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그런 근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고, 제가 왜 바탈리온 오일을 투자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초에 있었던 1월 초중순부터 미국이 이란 쪽으로 병력들을 이동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꽤나 나왔어요. 다들 이거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뉴스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협상용이다, 아니다, 뭐 이런 설왕설래가 많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병력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일단은 항모전단 1월 중순에 하나가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또 2월 중순에 이동을 했습니다. 항모전단의 이동을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매일매일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한국 돈으로 소모가 되는 엄청난 그 병력의 소모, 지출의 소모가 있습니다. 요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란 쪽으로 병력을 직결시켰다. 이거는 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미 이란을 침공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건 나중에 밝혀졌지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는 올해 이제 11월 3일에 중간 선거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공화당이 다수를 가져고 있지만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되면 트럼프가 급격하게 레임덕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사실 많이 트럼프한테 안 좋은 정치적으로 일들이 생겼죠. 먼저 아이스 사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스라 하면 그 이민자들을 미국에서부터 이제
쫓아내는, 소위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백인 남성이 아이스 요원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퍼집니다. 그 전에도 무슨 여성도 한 명 죽은 일이 있고요. 그래서 1월 초부터 아이스에 대한 급격한 관심도가 생깁니다. 이건 미국 내 아이스에 대한 이제 단어의 그런 검색의 빈도수이고, 그래서 1월 초부터 빈도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죠. 이 빈도수가 증가함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표현하는 거고, 그 관심이 여러 가지 시위로 나타나게 되죠. 트럼프가 사실 뭐 엄청나게 미국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거의 반반 느낌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백인 남성이 어, 본인 나라의 그 정부 조직에 의해서 사살당한 사건이 생기니까, 이제 이게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앱스타인이죠. 앱스타인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사실 유명했습니다. 시끄러웠고 말도 많았고, 뭐 영국 왕자도 그렇고 뭐 클린턴도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트럼프도 엮여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쭉 그동안 근데 수면 아래로 쭉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특히 이제 1월 말 2월 초에 들어서 급격하게 관심도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미국의 정치적인 그런 전략일 수도 있고, 그 반대쪽 세력의,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뭐 요새는 앱스타인 파일이 또 공개되고 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크게 영향을 줬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원인 결과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은 차치하고, 어, 이런 트럼프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마도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잠재울 필요성이 생겼다. 사실은 이런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한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사실 외부의 가장 큰 이슈나 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유튜버들이나 중동 전문가들도 사실상 이란 침공을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란 침공이 상당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다른 그런 관심사 중에 하나로는 이제 중국과 이란의 관계가 있어요. 어, 이것보다도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그 다음 베네수엘라인데,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트럼프 정권에서 급작스럽게 들어가서 이제 마두로를 체포해서 나왔죠. 근데 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는 거죠. 베네수엘라나 이란도 다 원유가 나오는 국가고, 그 원유를 중국 쪽으로 팔고 있다.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중국 쪽으로 싸게 넘기고 있다. 이런 그 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베네수엘라를 쳐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세계 1위죠. 석유 매장량이. 그래서 일단 중국 쪽의 석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러를 일단 1차적으로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이 이제 핵 제재로 인해서 쭉 받아왔던 경제 제재를 그동안 이제 암흑의 루트를 통해서 중국한테 그래도 꾸준하게 팔고 있었다는 말들이 많은데, 요것도 한번 차단하겠다. 요거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을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석유가 대체 자원이 꽤나 지금은 많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공격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 또 IM, 이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뉴스인데, IMEC라는 그런 또 인프라 계획이 있어요. 요거는 그 인도부터 유럽까지의 거대한 물류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그 경제 공동체가 있고, 인도에서 나오는 그 싸디싼 그런
인건비를 제조의 물류 허브 센터처럼 만들어서 기존에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역할을 인도로 옮기고 그 물량들을 유럽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루트를 만들겠다입니다. 근데 그 루트가 그쪽 호르무즈 쪽을 지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항구를 통해서 지중해 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인도로부터 쭉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쭉 통해서 이스라엘 쪽 항구까지 통하게 되면 유럽으로 지중해를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물류 통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2023년부터 지금 쭉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크게 타격받을 나라가 중국이죠. 말씀드린 방금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 이스라엘, 이런 복합적인 다 공통점이 다 중국을 겨누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IMEC의 그 통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사실 이란이에요. 이란은 말씀드린 아까 그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란을 조금만 찌르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 물류 허브의 통로를 언제든지 방해할 수 있는, 지금 사실 뭐 석유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이지 길목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미국은 지금 이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뉴스들을 보고 이제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한 95% 이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장유사가 축출된 내용이 있죠. 이건 이제 올해 초에 중국의 서열 2위였던 장유사가 그동안 쭉 시진핑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시진핑이 그걸 다 정리하고 지금 장유사를 축출시켰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근거로 저는 삼았어요. 사실은 이제 중국 내부에서 그런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사안이 있으면 그 적을 외부로 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혹은 미국과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전쟁이란 뭐 예측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터질지 모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빨리 중국을 어, 공격을 타격을 해서 어, 그런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어,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다는데 배팅을 하고 저는 어, 소위 이제 잡주라고 하는 바탈리안 5일에 들어갔던 거죠. 바탈리안 5일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냥 미국의 천연가스와 쉘가스 그리고 그런 석유를 탐사하고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저는 이제 시총을 봤습니다. 시총이 우리나라 돈으로 3,600억 원. 지금 시점에 3,600억 원이니까 오르기 전에는 뭐 거의 1,000억 원 언더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 정도 글로벌하게 집중을 받고 있으면서 시총이 이렇게 작다라고 하면 만약에 미국 이란이 침공을 하면 반드시 점핑을 하겠다. 뭐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 많이 뛸 줄은 모르긴 했습니다. 저는 뭐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예상보다 이 관심과 글로벌한 자금들의 혹은 세력의 그런 시세 분출이 상당히 나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을 운 좋게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사실 이 기업은 그렇게 기업 분석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소위 이제 테마성, 그러니까 소위 시총과 그런 수급만 보고 세력의 수급과 그런 올라갈 먹을 것만 보고 들어간 거라서
그런 기술적인 기업의 분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이 기업은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 소위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가 차차 어떤 분석을 통해서 기업들을 매수하게 됐는지를 설명드리고, 이거 해외도 있고 국내에 그런 것들, 요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점수를 제가 쭉 주고 있고, 아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조금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조금 더 치밀하게 하고 싶어서 요것들을 작성하고 있는 거고, 그동안 사실 저도 요 변수들에 대한 그 나름의 기준치와 카테고리화 한 건 있었지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은 있었지만 이렇게 수치적인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약간 소위 떠먹여주는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의 방법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주식 종목 관점이고, 나중에는 이제 요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저는 현금 주식, 해외 주식, 그다음에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홍콩장도 좀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이라든지 귀금속도 조금 다루고 있고, 선물, 그다음 채권까지 어떤 측면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로 얼마의 비중으로 이런 그 자신의 자산의 카테고리를 가져갈까 또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카테고리화와 종목의 카테고리화가 이제 메인이 될 거고, 각 종목별로 제가 투자한 방향과 이유, 그리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이슈가 생기면 여기에 나오는 변수의 그 점수가 낮아지던지 아니면 가중치가 변하던지 하는 상황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변화되는 점수들을 업데이트해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투자를 같이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증권사에 다니는 직장인도 아니고 일반 그냥 직장인이기 때문에 틀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세밀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부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많이 반영하고 배우면서 가겠습니다. 요새는 또 집단 지성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많으실 테니 그런 전문가들 분들도 답글을 주셔서 저한테도 도움을 주시면 제가 그걸 반영해서 피드백 해가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